자, 13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30번 문제. 자, 문제를 보면 일단 확률 변수 x가 나와 있는데 이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를 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배차 간격은 10분짜리 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고, 문제는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 건데, 그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고 4 이하 1 확률 두 가지를 구해서 덧셈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얘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인데, 뭐냐면 이 확률 변수를 듣고 이걸 토대로 확률 밀도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가, 이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는 확률 변수 자체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10분이라 했을 때 이때 생기는 확률 변수 x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내가 1분 기다릴 시간이든 2분 기다릴 시간이든 9분 기다릴 시간이든 모두 동일하다는 거지. 10분 간격으로 계속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를 토대로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작성을 한다면,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표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프로 그려야 되고, 여기서 확률 밀도 x y 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 정의역에 해당하는 친구는 당연히 0에서 10까지 있을 거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동일한, 즉 하나의 상수함수처럼 생겼을 거라는 거지. 상수함수. 점점 여기까지. 0분 기다릴 수도 있고요. 10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상관없으니까 지금 빵꾸 뚫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값 자체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A라고 두면 문제랑 좀 겹치겠네요. K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전체 넓이는 항상 면적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룰이기 때문에 K 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넓이는 당연히 10 곱하기 K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1이 나와서 K 값은 바로 10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되게 쉬워지죠. F3은 얼마니? 라고 하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요. 지금 이 친구가 Y는 fx를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려놓은 상황. 그래서 3을 대입하든 10을 뭐 상관이 없어요. 뭘 대입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K값, 상수함수니까요. 10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10분의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1에서 4까지니까요. 1에서부터 한 4까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까지라고 한다면 주어진 면적에 해당하는 넓이가 될 거고, 당연히 3 곱하기 10분의 1. 3 곱하기 10분의 1. 정답은 10분의 3이 되겠네요. 네, 두 개 더해주시면 10분의 4니까요. 약분해서 5분의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작성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x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작성만 잘해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자, 154번으로 보세요. 154번. 자, 문제 보시면 일단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로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평균이 있고 표준피타 10인 정규분포로 따르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다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피타가 10이다 보니까 10을 간격으로 분할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각각의 확률들은 모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나와 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되게 자주 보던 단서죠. 문제는 요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이것만 잘 해석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이 문장을 해석될 수 있으면 그만이죠. 여기가 보시면 이 표 자체는 우리가 워낙 자주 봅니다. 그지?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합이 항상 일정하죠. 두 놈을 더하게 되면 항상 110이 나오게 되고, 그죠? 여기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가 사라지니까 항상 110이 나오게 되고, 110을 반으로 쪼개면 55. 즉 이 표현은 이 함수 y는 fx가 x는 55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런 뜻이죠. x는 55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런 뜻이고, 정규분포로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그 x는 55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단서가 곧 평균이 55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평균이 55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55라는 숫자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55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값들이 되게 다루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여기는 45, 여기는 65, 여기는 75.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45에서 75까지라고 했다면 45에서 말 그대로 75까지를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윤포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선대칭성을 써먹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45부터 65까지가 0.6826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정확하게 반을 쪼개서 0.3413 되나요? 0.3413. 네. 이 부분이 여기 평균을 기점으로 반토막에 해당하는 넓이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죠. 네. 이 부분이 0.3413. 당연히 여기도 0.3413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쓰진 않았네요. 여기. 자, 35부터 75까지가 또 여기 0.9544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또 반을 나눠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0.9544의 또 절반일 거니까 0.4772 나오네요. 0.477. 4772. 쌤 잘 했나 모르겠네요. 77. 맞는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당연히 이 부분 넓이기 때문에 두 놈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0.3413 더하기 0.477. 네, 덧셈을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5, 8, 1, 8.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네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죠. 이것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고, 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번으로 가겠습니다. 156번. 자, 문제 보시면 신입사원 선발을 합니다. 보시면 123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건데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1000명의 사람. 자, 이 1000명의 응시생들의 성적을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변수 x가 평균 140, 표준문제 3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합격 커트라인이죠. 실전 점수. 합격 커트라인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 표 뒤에 거 찾아보지 말라고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써먹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1000명 중에 123명을 뽑기 때문에 내 점수가 상위 123등 안에는 들어가야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이 점수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시험을 봤으니까 내 점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나도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이 합격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편의상 뭐 K라고 불러볼까요? 내 점수가 K보다 이상일 확률이 이 K가 만약 합격 커트라인이라면 딱 123등일 거잖아요. 그래서 K 이상일 확률, K 이상인 사람들이 1000명 중에서 12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K 이상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확률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너무 쉬워졌죠. 여기 정규부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표준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표준화 Z로 표준화를 하려면 항상 평균을 빼고 표준 안 보고 평균을 빼고 표준 안 보고 이 작업을 항상 수반하게 되죠. 자, 이게 편의상 0.13이라고 적읍시다. 0.13. 자,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딱 그 단적 하나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건 0.123인데 여기 표를 보시면 0.377만 나와 있어요. 0.377, 0.123. 그럼 우리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평균 표준화된다고 표준화가 되어 있죠. 지금 당연히 0일 거고 1.16까지 1.16까지가 0.377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가 1.16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0.377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부분은 이제 다르죠. 뭐냐면 어떤 값 이상일 확률을 확인하거든요. 어떤 값 이상일 확률, 즉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0.5에서 빼버리면 이게 딱 0.1232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1.16 이상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0.123입니다. 여기가 바로 1.16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했죠. 계산을 해볼게요. 자, 30분의 K-140. 까먹을까봐 합격 최저 점수가 지금 제가 K라고 예를 드는 중입니다. K. 자, 요 값이 1.16이 되고요. 양변에 뭐 30 곱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겠지, 그지? 30을 곱하면 K 140번 넘길게요. 140 더하기 30 곱하기 1.16이다. 얼마 나올까 이거? 3을 곱하면 8, 4, 3, 5가 넘겨서 30.5 140 더해주게 되면 174.8. 네, 합격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다. 174.8.2 나오게 됩니다. 174.8.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건 넘어갑시다. 자, 160번으로 가겠습니다. 160번. 자, 문제 읽어보면,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함수를 보시면 fx는 그냥 뭐 확률 변수 x가 그 x 이하 1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fx 플러스 2에서 fx를 뺀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기들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f보다는 그 g에 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기억도 그렇고 디귿, 리을까지 해서 전부 다 gx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유일하게 이제 니은만 계속 니은만 f에 대한 얘기네요. 니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g라는 친구에 대해서 먼저 좀 해석을 해봅시다. g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자, fx 플러스 2에서 fx를 뺐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fx 플러스 2에서 fx를 뺐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위의 정의대로 바꿔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는 p x가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빼버리는 거죠. p 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어차피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자,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요. 평균은 10이라고 적어놓고,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x보다 작을 확률을 빼겠다는 건, 예를 들어 x 플러스 2가 이쯤에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 x 플러스 2라고 치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x라고 치게 되면, x 플러스 이하라고 하면 이거보다 아래쪽이 다, 아래쪽 왼쪽이 다 색칠이 되면서 그 넓이가 될 거고, 이 친구는 x보다 작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x 왼쪽 부분이 다 넓이에 해당할 텐데, 두 개를 빼게 되면 남는 부분이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gx라고 하는 친구는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고요. 그냥 이 사이값, 즉 x 값이 확률 변수 x가 x에서부터 x 플러스 2가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x가 시작점이고요. 거기서부터 이만큼 우측까지 해서 그 넓이를 계산하게 되는 함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게 x가 왼쪽에 있으면 그 왼쪽에서부터 길이 이만큼에 해당한 넓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측으로 올 때마다 점점 넓이가 커지다가 가장 대칭적으로 넓이가 생길 때, 어떻게 말하면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 최대 확률이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지금과 같은 구조를 가질 때, 대칭적으로 위치를 갔을 때겠지.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x와 x 플러스 2가 대칭적인 위치에 있으려면 당연히 x가 9일 때겠죠. 그치? 얘가 9고 얘가 11이면 두 친구들이 이렇게 딱 아름답게 대칭적인 위치를 가지면서 만들 수 있는 넓이도 아마 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부터 다시 우측으로 움직이면 다시 넓이가 작아지는 아마 그런 함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gx는 9를 기준으로 대칭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9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움직였을 때 생기는 면적과 9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생기는 면적들이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넓이가 이 확률밀도 함수,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밀도 함수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칭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x라고 하는 이 친구, 이 함수는 x는 9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띌 것이다. C라고 적으면 이런 식으로 g 안에 9-x는 g 안에 9 플러스 x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자,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기억으로 한번 문제 나와보세요. 기억으로 가서 기억. 자, G5랑 G13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같죠? 우리가 방금 만든 식의 x 대신에 4만 대입하면 되죠. 4 대입하면. x에 4 대입하면 5, 4 대입하면 13.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5랑 13을 더하면 18이니까 평균이 9거든요. 그치? 9에 대한 대칭은 항상 정의역들의 평균이 9가 될 때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참이다. 당연히 참이 될 거고. 잠깐 넘어가서 디귿이랑 니을 먼저 볼까요? G에 대한 얘기니까. 자, 디귿으로 가게 되면 gx는 x가 10 이하일 때 증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gx라는 함수는 x가 9일 때를 기준으로 최대 넓이를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겠죠, 넓이가. 이게 또 왼쪽으로 하면 점점 이게 작아져. 이쪽으로 더 작아지고 이쪽으로 더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값에 해당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를 보시면 이제 10 이하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낚시. 10 이하일 때가 아니라 9 이하일 때. 9 이하일 때는 9보다 작을 때는 넓이가 면적이 되게 작죠. 그러다가 점점 움직일 때마다 넓이가 점점 커져요. 넓이가 커지다가 이때 그 넓이가 맥시멈이 되는. 그래서 9 이하에서 증가라고 하면 참이 되는데 지금은 거짓이 되겠죠. 지금은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같은 문장이죠. x의 10이 아니고요. 9입니다. 9의 대칭이라서 리을도 거짓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니은. 이 친구들을 한번 해볼 건데 써봐요. F5, F6, F15까지를 다 더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F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 안에서 x 확률변수 x가 x 이하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률변수 x가 또 10에 대한 대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부터 15까지면 뭔가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대칭적이다. 뭔가 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문제에서 아까 10이라고 나와 있었죠. 평균은 10입니다. 자, 그럼 F5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X가 5 이하의 확률이니까 5가 아마 이쯤에 있겠죠. 5가 이렇게 보시면 5 이하의 확률 이 부분의 넓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면 당연히 6 이하의 확률이니까 여기 6 이하의 확률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어디까지? 15까지. 15면은 5에 대한 대칭적인 위치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쯤에다가 여기서 여기가 15다. 이 부분이 색칠이 쭉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이 넓이들을 다 더해야 한단 말이죠. 다 더해야 하는데 더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F5랑 F15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적인 위치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기가 5 이하의 넓이라면 이 친구를 그대로 10에 대한 대칭을 시켜서 이게 당연히 이쪽 넓이랑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 자, 15 이하의 확률이면 여기 색칠 다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 이하의 확률은 그대로 넘겨서 이쪽으로 색칠하게 된다면
F5랑 F15는 더하게 되면 얼마? 전체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전체의 1이 될 것이다. 자, 같은 맥락으로 여기 F6이라고 하면 6 이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15 앞에 당연히 F14가 있겠죠? F14가 있을 건데 둘을 더하자. 14는 당연히 여기 왼쪽에 이렇게 14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14 이하라고 하는 넓이와 6 이하라는 넓이를 더하게 되면 6이 그대로 대칭시켜서 이쪽 반대편을 메꿔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또 1이 된다는 거죠.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또 1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양 뜻에 있는 친구들이 짝을 지어서 계속 1이 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5랑 15, 6과 14 이런 식으로 짝을 계속 지어주게 되면 가운데 하나 남겠죠. 마지막에 F9랑 F10, F11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짝지어서 1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니라고 하면 총 5부터 9까지죠. 한쪽만 세는 게 편해요. 5부터 9까지 총 숫자가 5개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1이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짝이 없단 말이죠. F10은 근데 그냥 구할 수 있죠.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10 이하라고 하면 이 부분이죠. 10 이하, 즉 0.5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1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하나 있는 이런 구조를 띌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2분의 10, 이거 2분의 1, 정답은 2분의 10.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네요.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칭성 잘 활용하셔야 되고, GX 같은 경우는 대칭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x와 x 플러스 2까지의 넓이기 때문에 10에서 대칭을 가지는 게 아니라 x가 9에서 대칭을 가진다는 점,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여기. 자, 187번으로 갈게요. 187번. 자, 문제부터 읽어보면, 자,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은 정육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fx라고 부르겠습니다. y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은 정육으로 다루고 있는데, 굳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표준 편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죠. 얘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밀집도 있는지 아니면 좀 퍼져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 평균은 단순 평행이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양은 동일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평균, 즉 대칭축이죠. 그 위치는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가조건은 방금 했던 거라서 그죠? 이거 좀 못하면 큰일 나죠. 이 친구는 이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x는 50에 대한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말을 바꾸면 이 친구가 또 평균에 대한 선대칭이기 때문에 m 이 평균, 이 친구가 바로 50이다 라는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50이니까 얘는 54겠죠? 54.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보시면 이제 x가 자 평균에서 a를 뺀다, 평균에서 a를 더하는 값이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굉장히 대칭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양변에 m을 빼면 이렇게 되죠. 양변에 m을 빼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에서부터 x 마이너스 m, 여기도 m을 빼게 되면 여기 a만 남을 거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좀 나눠주고 싶지 않나요? 표준 편차? 그래야 정교화가 표준화가 될 거니까 양변에 표준 편차 나눠주게 되면 가운데가 바로 z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요. 여기 2를 나누는 순간 이게 표준화가 돼버립니다. 2분의 a. 이게 결과적으로 0.6826이니까요. 이거는 밑에 있는 표에서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z까지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2배 해줘야 여기 나와 있는 값이랑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6826, 6826, 6826 요거네요. 맞지? 3, 4, 1, 3, 4 2배 하면 6826이니까 여기서 이 2분의 a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1.0이구나, 얘가 1이구나, 얘가 1이구나
A 값은 이구나. 요거는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표준화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다조건으로 가서 이번엔 이렇게 나왔네요. A는 구했고요. 이제 여기서 B랑 C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Y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Z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세 가지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표준화부터 좀 해야 되겠죠. 여기 이미 Z라고 된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값들도 다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합시다. X에서 X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빼고, 평균이라는 게 아까 50이었죠, 50. 평균이 50. 평균이 50. 50을 빼고 표준 편차인 2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도 바꿔볼게요. Y를 Z로 바꾸려면 Y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로 빼고 나눠주셔야 돼요. 빼고 나눠줘야 됩니다. 얘는 54죠, 평균이. 54를 빼주고 2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뭐 건들 게 없죠. 표준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부등호를 보면 이쪽 이 가운데 거랑 오른쪽 거는 부등호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 두 값은 같을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만 유일하게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혼자 이하로 읽어지는 말이지. 그러면 일단 둘이 같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면 얘는 이런 거죠. 정렬법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친구가 C가 뭐 이쯤에 있다 쳐볼까요? 대충 여기가 C다 라고 한다면 C 이상이니까 이제 이게 넓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은 값입니다. 이 부분도 2분의 B-54 값에서 너 이상, 그러면 이까지 같이. 그럼 얘는 뭐냐면 이 값 이하일 때 어쨌든 얘랑 동일한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대칭이죠, 대칭. 이게 지금 표준화된 정규문 보니까 빵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고요. 이 친구 반대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에 분명 이 값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여기가 바로 2분의 B-50이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겠니? 라고 하면 당연히 C랑 부호가 반대인 친구겠죠. 이렇게 돼야 이하라고 했을 때 같은 넓이를 지니겠죠. 같은 넓이를.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열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림을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 자, 두 놈을 더해버리면 딱 C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값과 이 값을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놈을 더하게 되면 2분의 분모는 B가 2개, 50과 54니까 104. 이 값이 바로 빵이라는 거죠. 부호가 반대인 값이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B 값이 나오네요. B 값 얼마? 52. B 값이 52구나. 자, B 값이 50이면 C 값은 얼마인가요? B 값이 50이면 C 값은 얼마? 5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C도 구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 2, 52, 마이너스 셋 다 더하게 되면 53 이렇게 나와 주시겠네요. 53. 간단했죠? 이거 우리 자주 보는 친구고요. 나머지는 표준화만 잘 해주시고 그래프에서 해석만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는 문제였어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9번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 뭐라 나와있냐면 확률 변수 x. 자,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정했는데 아까 봤던 놈이에요. 아까 봤던 놈 뭐냐면 그 x라고 하는 친구가 t에서부터 여전히 t가 그 왼쪽 값이죠. 왼쪽 값.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일 때의 확률. 어쨌든 그림 그릴 거니까 면적 혹은 넓이 다 괜찮아요. 자, 라고 정의를 할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대칭이 생길 것이고 어떻게 증가할 것이고 어떻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죠. 그래도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확실히 틀린 문제들이
같은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자, F3과 F4의 대소가 나와 있고요. F5랑 F6의 대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플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이런 함수는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정규분포 그림상에서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정규분포 그림도 대칭이 있고요. 이 함수도 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 대칭 축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다음을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알파의 최대값이라는 건 말을 바꾸면 가운데 있는 친구의 최소값이에요. 가운데 있는 최소값.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내가 여기 3이라고 적어놓고 3은 1보다 크다라고 적어도 당연히 참이고요. 3은 뭐 0보다 크다라고 적어도 당연히 참이지. 근데 얘가 이제 만약 과하게 커져서 얘가 만약에 4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짓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알파라고 적어놓고 알파의 최대값은 얼마니? 그러면 알파는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다 괜찮지만 최대는 3이겠죠. 3. 3보다 더 커지면 안 되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 있는 값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알파의 최대값이고요. 얘도 이제 베타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아무리 작아져봤자 얘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베타는 이 가운데 입장에서는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파의 최대값은 이 가운데 있는 값의 최소값이고요. 베타의 최소값은 가운데 있는 값의 최대값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구해볼 거예요. 자, 해보시죠 그러면. 자, 이것부터 좀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죠. 정규분포가 있다. 정규분포가 있다. 자, 평균이 m입니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예요. 자, 문제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똑같죠? 이 친구는 t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1짜리죠. 구간이 1짜리죠. 구간이 1짜리여서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넓이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넓이가 되게 작아요. 그러다가 이게 우측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넓이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 평균을 딱 포함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최대의 넓이, 그리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움직일 때마다 점점 넓이가 작아집니다. 즉 다시 넓이가 커진다 최대를 찍고 작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언제 최대니라고 하면 당연히 평균을 기준으로 딱 대칭적인 위치일 때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t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딱 ft라는 친구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도대체 t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t랑 t 플러스 1의 평균이 m일 때잖아. t랑 t 플러스 1의 평균이라는 건 더해서 반을 쪼개는 거죠. 중점. 이게 m일 때이기 때문에 t 기준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를 곱하고요. 1을 나누고 2분의 이렇게 나눠요. 자, 그래서 m-2분의 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라는 친구는 m에서 2분의 1만큼 뺐을 때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되게 당연한 게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만 길이는 2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m에서 2분의 1 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t 값은 이렇게 해요. 이때 뭐가 된다? 저 함수 ft는 최대가 됩니다. 오케이? 적어볼까요? 자, 내가 만약 이 y는 ft 라고 하는 친구를 예를 들어 뭐 그려보자. 그리는 건 좀 사실하고, 이 친구는 t가 m-2분의 1일 때 최대를 갖습니다. 최대를 갖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가 약간 정규분포랑 비슷할 거거든요. m-2분의 최대를 가지고 대칭적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서 ft가 정규분포랑 아마 생김새가 비슷할 것이다.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이거죠. f3과 f4가 있는데 네가 더 작대 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쯤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ft를 내가 그린다라면 이런 식이죠. ft가 물론 정규분포가 아닌데 그냥 정규분포랑 좀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그 특징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여기가 n-2분의 1입니다. n-2분의 1. 이거를 때 최대를 가진다. 그리고 이게 또 대칭축 역할도 합니다. 이게 지금 y는 ft를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일 때, 자 여기다가 이제 3도 넣고 4도 넣었는데 4를 넣는 게 더 크다라는 건 이런 뜻이죠. 이 친구의 특징,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커요.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큽니다. 예를 들면 3이 이쪽에 있으면 4는 이런 데 있어요. 즉 이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큽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 길이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길이가 더 짧고 이 길이가 더 깁니다 라는 걸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3과 4의 중점, 3과 4의 중점, 3과 4의 중점이라면 3.5겠죠? 3.5. 이 중점 자체는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 길이가 더 짧고 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대칭축, 그러니까 3과 4의 중점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는 더 늘어나야 되고 이 길이는 줄어들어야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칭축 기준으로 3과 4의 중점이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적어줄게. 자, 이런 문장에 대한 해석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3과 4의 평균이 3과 4의 평균이 뭐보다는 대칭축인 n-2분의 1보다는 왼쪽에 있을 것이다. 왼쪽에 있을 것이다. 4가 대칭축에 가까우니까 평균은 4가 대칭축에 가까우니까 그 평균은 대칭축보다 왼쪽이다 라는 거죠. 대칭축보다 왼쪽이다. 여기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을 대입한 함수값과 4를 대입한 함수값이 같다는 건 이런 뜻이죠. 그들의 중점이 딱 대칭축이다. 그 평균이다. 지금은 평균이 아니죠. D 때문에 등호도 넣어줬어. 등호 넣어줘. 같은 방식으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5를 대입한 함수값과 6을 대입한 함수값이 있는데 5를 대입한 게 더 크대라는 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여기 5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5, 네, 5. 그럼 6은 어디 있어야 돼? 더 멀리 있어요. 멀리.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5랑 6의 평균, 5랑 6의 중점 한 이쯤 되나요? 5랑 6의 중점. 이 친구는 무조건 어떻다? 5가 대칭축에 더 가까우니 5와 6의 평균은 대칭축 기준 우측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식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대칭축 n-2분의 1과 5와 6의 평균, 5와 6의 평균은 무조건 네가 우측이다. 네가 우측이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자, 이 친구는 이 함수 말고 그냥 대놓고 정분포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대칭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수능에도 몇 번 출제가 됐었죠. 저 문장 자체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적어볼까요? 여기 n-2분의 1 기준으로 한꺼번에 적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n-2분의 1이라는 친구는 3과 4의 평균인 3.5보다는 커야 하고 이상이어야 하고요. 5와 6의 평균이 5.5보다는 또 작아야 된다가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양변의 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4, 양변의 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6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균은 나왔습니다. 4랑 6 사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F3과 F4, F5를 다 더한 값의 최소값이죠. 알파는 최소값이고요. 이 친구는 최대값이니까 그 친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좀 풀어서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F3과 F4, F5를 더한다 라고 하면 위에 F의 정의대로 여기다가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더하면 돼요. 그럼 3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3에서 4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를 넣게 되면 4에서 5까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를 넣게 되면 5에서 6까지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를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3과 4까지의 넓이, 4에서 5까지의 넓이, 5에서 6까지의 넓이 세 가지가 맞물리죠. 4에서 끝나면 4에서 시작하고 5에서 끝나면 5에서 시작해서 이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그냥 3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6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지. 3에서 6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 넓이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랑 제일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두 가지를 구하자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구간의 길이가 3으로 일정합니다. 당연히 넓이를 최대로 하고 싶을 때는 그게 딱 평균 기점으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을 때 넓이가 가장 커질 거고요. 반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구간의 길이는 여전히 3인데 불구하고 작아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친구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는 건 평균이 3과 6의 딱 중간. 3과 6의 중간이 얼마죠? 4.5인가요? 4.5? 여기 보시면 평균이 4.5일 수 있어요. 그렇죠? 평균이 4.5일 수 있습니다. 평균이 4에서 6 사이 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최대값은 평균이 얼마일 때? 평균이 4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제일 최소로 만드는 값이겠죠? 지금 평균이 4에서 6까지니까 여기 중간이 4.5라 그랬죠 아까? 4.5 미안 4.5 잘못 적었네 4.5를 기준으로 3쪽으로 치우치던가 6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점점 최소를 향해서 가요.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보시면 4.5에서 3쪽으로 다가가는 건 한계가 4입니다. 4. 0.5밖에 못 가요. 그럼 당연히 6쪽으로 다가가는 게 맞겠지. 그쪽으로는 1.5씩이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m이 얼마일 때? 6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될 겁니다. 최소값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가 여기서 말하는 베타의 최소값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가 여기서 말하는 알파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4.5라고 가정한 뒤에 이 친구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다 이제 작업해야죠. 그죠? 얘부터 할게요. 여기다 줬다. 요거를 1번 케이스, 너를 2번 케이스라고 불러봅시다. 1번 케이스. 자, 4.5로 했으니까요. 주원 친구를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여기 t가 아니라 x예요. 다 잘못 적었네요. 싹 다 잘못 적었네. 미안해. 다 알아들었죠? 근데 모르겠네. 자, 이 친구가 그대로 표준화를 시켜주겠습니다. x의 평균, 난 지금 4.5인 케이스 할 거니까요. 이 친구를 z로 바꿔줄 때 4.5를 빼고 표준편차 나와 있어요. 여기 1이라고요. 표준편차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를 빼고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고요. 여기도 똑같이 1.5가 됩니다. 이 친구의 값은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죠? 1.5가 4332니까요. 4332의 2배죠. 얼마? 0.8664. 요 값이 문제에서 말하는 베타의 최소값. 이게 최대값은 저기 저식에서 말하는 베타의 최소값. 베타의 최소값. 생각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평균이 6이라면 으로 시작합니다. 평균이 6이라면 그러면 t 똑같아요. 6을 빼고 표준편차 1 나누고 6을 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네요. 이 부분 넓이가 어떻게 될까? 여기 나와 있는 대칭시켜서 3.0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0.4987 맞나요? 3.4987 0.4987 이 될 거고 2번 케이스가 주어진 값의 최소값이고요. 저 값에서는 알파 입장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알파의 최대값이 됩니다. 네, 문제는 두 가지를 더하는 거였나요? 네, 두 친구를 더하는 거였으니까 덧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 나와서 덧셈까지 딱 해주면 얼마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네요. 1.365 맞았을까? 3번이라는 나와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조금 어려웠어요. 199번 같은 게 좀 어려웠고 앞에 나와 있었던 다음과 같은 식의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그 함수가 보통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는 거. 두 번째니까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표현.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점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정규분포와 비슷한 생김새의 그래프들은 항상 이러한 조건을 낼 수 있습니다. 대칭축에 대한 단서를 주기 위해서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해석하는 것도 깔끔하게 해주시면 답이 잘 나올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